ASMR 스토리텔링. 여러분 안녕. 오늘은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 같이 함께 할게요.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믿음은 멈추지 않고 있대요. 인간은 식물성 음식에서 완벽한 단백질 사슬을 구성할 수 있는 모든 아미노산을 합성할 수 있다는 연구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식물성 음식은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는 엉터리 믿음을 가지고 있대요. 이런 잘못된 믿음은 멈추지 않고 있죠. 심지어는 존경받는 전문가조차 식물성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불충분해서 단백질의 요구량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TV에 나와서 식품업체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그 식품업체로부터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임은 물론이죠. 터프츠 대학의 노화와 관련된 인간 영양 연구센터 및 노스웨스턴 대학 그리고 하버드 대학 보건교육학과의 식품 영양학자들, 영양연구소 연구원들, 의사 등이 바로 그들이에요. 이들은 모두 식물성 음식에 함유된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다고 완강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에 따라 행동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질병과 비만, 그리고 조기 사망으로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일종의 범죄가 아닌가 싶어요. 이분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2001년 10월 영양 및 신체활동 신진대사위원회의 건강보험 전문가들은요, 미 심장협회 저널 서큘레이션지를 통해서 식사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식물성 단백질이라도 대부분 한두 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단백질로 여겨진다고 발표했대요. 저는요,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실력을 인정받는 협회에서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발표했다라는 사실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존 맥도월 씨가 정말 끈질기게 이 협회에다가 불만사항을 편지로 계속 보내고 왔다 갔다 하다가 2001년도에 제가 처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왔다 갔다 서신이 오고 갔는데 2011년도에 그토록 원했던 답장을 잡지에 발표했대요. 읽어볼게요. 식사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굳이 동물성 식품을 먹을 필요가 없다.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도 필수 아미노산 및 비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통곡물, 콩과 식물, 채소, 씨앗 및 각종 견과류 등은 모두 필수 아미노산 및 비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가지고 있다. 또한 식사할 때 이 음식들을 단백질을 상호 보완하기 위해서 혼합할 필요도 없다. 네, 이걸 보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내 미국 심장협회는 식물성 식품에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있다는 증명된 결론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고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터프 대학, 하버드 대학, 노스웨스턴 대학 등 각종 대학의 전문가 및 의료단체는 잘못된 정보를 계속해서 선택하고 확산시키고 있어요.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 수십억 인구의 비만과 질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음번 꼭지 제목, 모르면 속는다. 이분이 이래요. 계속 이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녹말 중심의 식단을 가야 되고 채식 위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도 의사지만 여러분이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절대 들을 수 없을 거래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의 사랑하는 35살의 배우자가 심각한 심장마비 상태라고 상상을 해보라는 거죠. 배우자가 점점 회복되어 갈 때 여러분과 배우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게 하지 말자고 서로 약속하겠죠. 우리 가족은 앞으로 고기와 유제품을 멀리하고 저지방 채식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면 의대에서 잠깐 배운 내용과 각종 식품 후원단체의 섣부른 지식으로 무장한 의사가 이렇게 대답할 거래요. 저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식물성 음식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서 단백질 부족 현상이 생기죠. 좀 더 건강한 식단을 생각해 보세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육류, 유제품, 달걀과 같은 고단백질 식품을 같이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이 접할 의사의 견해일 뿐만 아니라 한때 이 저자가 투쟁을 했던 미국 심장협회의 영양위원회가 강력히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 의견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 되물어보자고 합니다. 잘못으로 판명되었다고 스스로 시인을 한 거거든요. 2011년도에요. 마지막 꼭지는 녹말은 완벽하다라는 건데요. 대자연은 단백질뿐 아니라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및 각종 미네랄 등이 함유된 식물성 식단으로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게 해준다고 해요. 지나친 영양 결핍 상태만 되지 않는다면 식물성 식품의 영양이 충분할까요? 라는 질문은 어리석은 것이 돼요. 뭐든지 거기 다 있거든요. 그러면 과학자, 영양학자, 의사, 다이어트 강사들은 존재하지도 않은 문제들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 것일까요? 단백질에 대해 얘기할 때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왜 건강에 해를 끼치는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및 유제품이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자주 육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신분을 매기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육식을 하는 걸까요? 고단백질 음식이 더 많은 이익을 내기 때문일까요? TV 광고와 각종 베스트셀러 책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일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04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치턴트 박사는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우리 삶을 통째로 지배하는 것은 습관과 감성이다. 유아기 시작되는 교육을 통해 습관과 감성을 키워 완고한 틀을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각종 향락 음식들을 먹으면서 살아온 서구인들에게는 지난 한 세기가 최악의 질병을 만든 시기였고, 치턴트 박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무엇이 잘못되었다면 고치면 돼요.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와 있는 게 해결 방법이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냥 식단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추방시키면 된다는 건데요. 음식만 바꾸면 의외로 빨리 치료가 된대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심장병도 자연 치유되고, 암도 자연 치유되고, 관절염도 자연 치유된대요. 만성 질병은 반드시 멈춘대요. 저도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기도 하잖아요. 커피를 최근에 이제 줄이고 있는데요. 이런 커피, 흡연, 알코올 이런 건강하지 않은 습관,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신체를 계속적으로 학대하는 잘못된 습관인데요. 이러한 잘못된 습관을 깨달았다면 바로 끊어야 된다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바로 중단해야 된다는 거죠. 도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변화는 없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알았다면 해결책은 아주 쉬워요. 모든 변화는 기본적인 진리를 깨닫는 데서 출발해요. 질병을 예방하고 인체의 타고난 자연 치유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키고 날씬한 체형을 유지시켜주는 최고의 방법은 채소와 과일을 곁들인 녹말 중심의 식습관이라는 것은 명확해졌습니다. 동물성 식품과 식용유 같은 각종 기름을 피해야 함은 물론이죠. 우리는 건강과 자연 치유로 가는 커다란 발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실천하기만 하면 돼요. 녹말 중심의 식단으로의 변화는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를 선물로 줄 거랍니다. 진짜 이 책을 보면은요, 육식을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육류업계와 낙농업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진짜 읽다 보면 너무 근거들은 탄탄해요. 그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이 영양학적으로 최상의 음식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동물성 식품은 모두 똑같이 나쁘다는 거고요. 육식의 세 가지 독소,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이게 다 독소라는 건데요. 몸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성 식품을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아무리 목욕을 하고 향수를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몸 안에서 계속 독소가 뿜어져 나오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입냄새가 난다고 아무리 이를 닦아도 소용이 없어요.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고기 썩는 냄새가 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면 녹말은 해독식품이라고 합니다. 독성 음식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곡물, 그리고 콩과 식물, 각종 채소와 과일로 여러분의 식사를 바꾸는 것이에요. 육식으로 몸이 병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희망은 있어요. 녹말은 엄청난 능력으로 당신의 몸을 치유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원래 좀 채식을 즐겨 했어요. 완전한 채식주의는 아닌데 별로 육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저랑 정말 정반대의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 있을 정도로
기름을 아예 사용을 안 해서 요리를 하고 그랬거든요. 거의 뭐 간을 안 해서 먹고 마치 절 음식, 사찰 음식처럼 그런 식으로 항상 조리를 했었는데 남편이랑 딱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입맛이 정말 육식 쪽이고 되게 강한 맛을 좋아하고 이래 가지고 저도 조금 영향을 받았어요. 남편한테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모든 채식주의자들을 존경한다. 그들은 모두 자기 만족도가 강하며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 해를 끼치기보다는 주위 친구들이나 의사들로부터 단백질과 칼슘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고립될 위험도 감수하죠. 그들은 매우 부지런해요. 쇼핑을 할 때도 리스트를 꼼꼼하게 살피고요. 때로는 불고기 파티의 초대를 정중히 사양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배가 고플 때에도 시식육 음식을 지나칠 줄 알아요. 거리를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채식주의자들은 진실들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둘씩 깊은 만족감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진실은 식물성 음식들이 단백질, 아미노산, 필수 지방,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식단에서 고기와 유제품을 제거하면 더 건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견과류, 씨앗류들과 고지방 식물성 식품을 식단에서 빼면 더 이상 살찐 채식주의자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지방만 많고 녹말이 없는 가공된 콩 음식과 식물성 기름까지 식단에서 뺀다면 진정으로 건강하고 날씬하며 활기차고 강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지구를 살리고 거기에 사는 인간과 동물을 모두 살리는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정말 저도 완벽한 채식주의자는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제 모습, 아이 낳기 전에 제 모습이 좀 이러했거든요. 남편 만나고서 저는 남편 식습관에 되게 많은 영향을 제가 또 받은 게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다시금 '아 맞아, 맞아.' 이렇게 하면서 갔던 부분이 있어요. 이분은 영양제도 먹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타민 부족으로 병에 걸린 사람을 보았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냥 햇빛만 쬐면 되는 건데 식물이 영양의 조화가 완벽하다고 얘기하고요. 알약은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 다 베타카로틴이든 다 섭취를 해야 되는 거고 비타민 D는 햇볕 한 줌으로도 충분하다. 육식이 문제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영양은 자연에서 얻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아이들에게 항상 공장 음식 먹지 마, 공장 음식 먹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연 음식 먹어야 된다. 너네가 음식을 볼 때 이게 공장을 거쳤는지 아닌지를 꼭 생각해 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방법은요. 돈을 벌기 위한 비즈니스 업계의 도구에 속할 뿐이랍니다. 방 안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손쉽게 알약을 먹고 실내에서 운동을 할 때 다른 누군가는 돈을 벌어요. 당신이 병원에 가서 필요도 없는 검사를 받고 몸에 해가 되는 약을 먹을 때 누군가는 돈을 벌어요. 당신은 너무 쉽게 아주 빨리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돈벌이 도구가 되었어요. 결과로는 당신의 건강만 악화될 뿐이죠.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녹말 중심의 식사를 하지 않은 대가는 정말 처절합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비만과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어요. 녹말 중심의 식사는 돈도 들지 않고요. 위험 부담도 전혀 없어요. 저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는 너무도 많아서요. 트럭 10대에도 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TV나 신문에는 잘 실리지 않아요. 신문과 TV는 제약업계나 식품업계의 광고를 먹어야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할 거예요.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 또한 잘 알아요. 그런데요, 저는 오래전에 결정을 했어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과 손을 잡고 그 길을 함께 가고 싶거든요. 마음에 울림이 오죠. 정말 진실의 가치를 믿어요.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네요. 끝까지 싸울 거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소금과 설탕에 대해서도 나와요. 인간은 진화론적으로 짠맛, 단맛을 좋아하는데 이 내용이 이제 좀 마음에 와닿았다면은 결과적으로 기름기 많고 화학 성분이 범벅인 참을 수 없는 공장 음식에 눈을 찌푸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새로운 방식의 음식 습관, 거기에만 집중하세요. 이것이 더 건강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 과정을 힘들지만 즐겁게 거쳐왔어요. 제가 보장할게요. 저는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게 될 그 녹말 중심의 식단에 두 가지 맛을 더해줄 수 있어요. 설탕과 소금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것들이 영향이 있냐고 질문하신다면 아니오라고 대답할게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학창 시절에 생물 시간에 혀의 어떤 부분이 단맛을 느끼고 짠맛을 느끼는지 배운 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요, 진화론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우리 인체에 에너지를 주고 미네랄을 공급하는 필수적인 이 두 가지 맛을 잘 찾아내도록 디자인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재료는요, 과도한 체중을 줄여주고 평생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데 필요한 물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두 재료가 요리에서의 대표적인 적이라고 믿는 이유는 과학보다는 마케팅과 관련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정작 문제가 되는 육류, 유제품, 지방, 기름, 공장 음식에 대한 부정적인 관심을 설탕과 소금으로 돌리려고 하기 위함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저항이 만만치 않음을 예상하고 있어요.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이러면서 또 근거가 쫙 나와요. 소금에 대해서 먼저 나오고요. 근데요, 이 맥도글 프로그램이 되게 흥행을 하고 있거든요. 맥도글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면요, 첫날부터 사람들이 모두 혈압약을 끊는데요. 근데 그런 조건 하에서도 혈압 수치가 떨어진대요. 근데 이 혈압 변화가 뭘 의미하냐면 음식이 인체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저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을 피하고 녹말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 대체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예외가 없었대요. 녹말 중심의 식사를 하는 그 어떤 지역도 비록 소금 섭취가 높은 지역에서도 고혈압은 거의 발견되지가 않았대요. 그리고 그 다음 설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인생은 좀 더 달콤해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콩, 감자, 쌀을 그 자체로만 먹을 때 조금 밋밋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건강한 녹말 음식에 우리가 즐겨하고 친근한 이 양념, 설탕을 조금 추가한다고 해서 무엇이 나쁠까요? 설탕이 첨가된 블루베리 소스, 카레, 케첩, 살사 소스 등 이걸 살짝 뿌리면 더 맛있는 녹말 음식의 성찬이 차려져요. 저는 이것에 전적으로 찬성해요. 가능하면 원당, 이거는 저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토끼 육아에서 마스코바도라는 원당이 한국에서는 판매되고 있거든요. 이게 정제하지 않고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설탕이에요. 쌀로 치자면 현미에 해당되고요. 일반인에게 판매되는 흑설탕과 황설탕은 흰설탕에 카라멜 색소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정제설탕은요, 제조 과정에서 동물의 뼈를 표백제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이 음식을 요리할 때 흰설탕 한 스푼을 넣을 때마다 동물의 뼈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은 화들짝 놀랄 거예요. 저는요, 채식주의자로서 절대 흰설탕을 권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설탕은요, 앞에서 언급한 소금 및 천연소금을 권장한 것처럼 모두 동물의 뼈를 넣지 않은 원당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혀둡니다. 설탕은 지방도 없고 콜레스테롤도 없는 에너지의 원천이 돼요. 게다가 기분까지 좋게 해요. 가격도 아주 저렴한 편이죠. 그러니까 각종 국물에 살짝 뿌린다거나 디저트로 마련한 딸기나 토마토 위에 살짝 뿌려도 괜찮아요. 또한 각종 녹말 음식이나 채소 위에 넣어서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식물성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가공식품이나 동물성 식품을 먹는 것과 비교할 때 정말 월등히 건강하기 때문이죠. 범인은 설탕이 아니라 동물성 식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설탕을 범인으로 지목하면 진짜 범인인 동물성 식품은 교묘하게 변장을 하고 현장을 빠져나간답니다. 소금과 마찬가지로 설탕도요, 가능한 한 요리할 때 넣기보다는 식탁 위에서 직접 넣는 것이 맛을 내는 데 좋아요. 원당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국에 설탕을 한 티스푼 넣으면 16칼로리만 추가될 뿐이에요. 이 정도 설탕으로는 결코 비만의 원인이 되지 않는답니다. 네, 여러분. 어느 채식의사의 고백은요, 여러분들이 꼭 채식 식단을 100% 수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시야를 좀 넓혀야 되고요. 우리 또 아이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고기를 아예 끊지는 않나요. 이 내용을 알고서 이제 먹는 거랑 모르고 먹는 건 좀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신혼 초만 해도 남편한테 맨날 뭐 메모지를 적어서 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빠, 그 닭고기에 항생제가 엄청나고
계란에도 항생제가 엄청나대. 그러니까 만약에 오빠 먹으려면은 이걸 끓여서 한번 버리고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되게 위주얼 고지를 엄청 꼼꼼하게 막 적어 가지고 메모지를 계속 전달하고 왜냐면 안 읽으니까요. 제가 자필로 쓰면 쪼끔이라도 읽고 변화했으면 해 가지고 왜냐면 남편이 육류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막 가공식품 되게 좋아하고요. 그랬었는데 저도 이제 지쳐 가고 또 막 여러 가지로 힘들 때는 저도 시켜 먹기도 하고 외식도 하고 하죠. 근데 아이들이나 제 건강을 위해서 또 배우자의 건강을 위해서는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줄을 쳐가면서 읽기를 바란다. 단언컨대 이 책은 건강 분야의 고전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이렇게 콜드웰 당신이 몰랐던 지방의 진실 저자분 의사 선생님도 얘기를 했고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로 인해 날씬해졌고 병을 고쳤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콜린 캠벨 영양학자 무엇을 먹을 것인가? 당신이 병드는 이유 저자분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이 책을 다 읽으면 집으로 달려가 냉장고에 있는 가짜 음식을 쓰레기통에 다 버릴 것이다. 오늘도 꿀잠 주무시고요. 여러분이 먼저 숙면하셔야 돼요. 사랑해요.